우리가 주택수를 지금 왜 계산해야 되냐? 1주택자면 다짜고짜 비과세예요. 2주택자면 월세 관리비만 과세하여. 3주택자면 이제 간주 임대료 플러스 월세 다 과세해야 돼요. 그래서 주택수 계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1주택자라도 하더라도 고가주택이나 국외주택은 과세를 한다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배울 내용인데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총 수익금의 1년간의 어떤 매출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이에요. 근데 보통 분리과세를 하는 게 유리해요. 거의 분리과세는 유리해요. 근데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그냥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근데 이제 공동사업자의 경우 얘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제 요 주택수를 세야 되는 근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요런 규정 때문에. 그래서 주택수 셀 때 먼저 공동 소유하는 주택이에요. 공동 소유하는 주택. 예를 들어 뭐 부부는 또 따로 있고 하여튼 아버지랑 나랑 6대4 이런 식으로 어떤 5대5, 7대3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혼자 보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 공동주택이에요. 다 공동주택. 심지어 지분율이 깔끔하지 않아요. 막 17.7%, 22.2% 이런 식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실제는. 시험에서 그렇게는 잘 안 나오지만 어쨌든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누구 거래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시래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하세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규정은 만약 5대5면 지분이 가장 큰 사람 동일하잖아요. 합의하는 거 합의해요. 너 거로 해라. 너 이렇게 합의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그게 요 사례로 연결시켜보면요. A주택 말하는 거 지금 A주택. 요게 연결되는 게 A주택이에요, 참고로. 그래서 A주택이 기준 시가가 8억 원이고요. 수익 금액은 2천만 원이다. 좀 이따 이제 이런 금액을 왜 넣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갑과 을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 80%, 을이 20%면 갑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 대원칙. 지분이 큰 사람. 지분이 큰 사람 거다. 공동소유주택 지분이 큰 사람 거다. 근데 다만자부터가 신설됐어요. 주택 임대 소득자에 대해서 더욱더 과세를 하겠다라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사람은 본문에 따라 이 본문이라는 게 요 위의 규정이에요. 위의 규정. 지분이 큰 사람의 소유를 계산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은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을은 자기 게 아니잖아요. 을은 20%의 지분이 있었지만 지분이 큰 자 거로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을은 주택 보유자 무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무주택자가. 근데 예외 규정으로 이렇게 자기 거로 계산이 되지 않더라도 그의 소유로도 보겠다라는 규정이 신설됐어요. 이제 을 거기도 하다, 갑 거기도 한데 을 거기도 하다라는 규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첫 번째가 공동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익 금액이 어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600만 원 이상이에요. 1년에 600. 그럼 이 소득 좀 많은 건데? 그럼 이제 갑 거기도 한데 을 거기도 해 라고 이제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비주택 사례예요. 이게 비주택 사례예요. 비주택 보시면요. 수익 금액이 3천만 원이에요. 지금 월세를 1년치 받아봤더니 3천만 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갑이 80보유하고 을이 20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원래 갑 거라 그랬죠. 근데 이 3천을 을한테 분배해 보세요. 600만 원이죠. 600이죠. 얘는 얼마예요? 24죠. 24. 그럼 갑 거기도 한데 을 거기도 해. 이런 거예요. 갑 거기도 한데 을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을이 만약에 1주택자면 비과세가 되겠지만 을이 다른 주택도 소유하고 있다면 이제 2주택자가 돼가지고 과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과세를 하겠다는 더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갑과 이렇게 지금 갑과 소유가 갑 거기도 하고 을 거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주택 수 셀 때는 실제 뭐 소유주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택 수 셀 때 세법에서 주택 수라는 거 계산할 때는 갑 주택이가도 을 주택에도 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있어요. 동그라미 이번에 공동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 9억. 이거 아까 고가주택이라 했잖아요. 공동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로서 지분율이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도 그의 소유로 넣으세요라고 만들어졌어요. 그게 C주택 사례예요. C주택 사례. 그래서 기준시가가 지금 9억 원 넘죠. 그래서 일부러 여긴 8억 해놓은 거예요. 고가주택 아니게. 그리고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수익금에. 그럼 갑한테 600 떨어지고 얘한테 400 떨어지죠. 그럼 지금 위에 규정이 적용 안 되죠. 을은 6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고가주택이고 지분율이 30% 넘으면 을 거기도 해 라고 만든 거예요. 갑 거기도 해, 을 거기도 해 이렇게. 갑 거기도 해, 을 거기도 해 이렇게. 그래서 각각 소유. 그래서 이렇게 A주택, B주택, C주택 사례를 잘 집어넣으세요. A가 원칙. 그럼 A를 다시 돌아가 보면 지금 고가주택 아니죠. 수익금의 2천, 갑한테 분배하면 16되고요. 얘는 4가 돼가지고 어디 규정에도 이렇게 적용 안 되게 숫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 규정에도. 근데 이제
B랑 C는 이런 규정들을 이제 응용해서 만든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주택수 판단할 때. 그래서 첫 번째가 자기한테 분배된 소득이 연간 600만 원인 사람이에요. 그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에요. 자기한테 분배된 소득이 연간 600만 원이라면 을 주택수에도 넣어라 라는 규정 첫 번째 시설됐고요. 두 번째는 고가주택인 경우로서 지분율이 30% 초과하는 경우에도 을 거기도 해. 을 주택수에도 넣어라고 신설됐어요. 그래서 주택수 계산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까다로워졌다. 그래서 개정됐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또 사례를 안 넣으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문구가 지금.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좀 먼저 볼게요. 동그라미 2번. 369. 369네. 369. 369 참 잘해요. 거의 져본 적이 없어. 369 게임에서. 베스킨, 라비스 이런 거는 질 수 있죠. 한 명 그냥 몰아치기 하면 지는 거잖아요. 369는 본인의 실력이야. 그죠? 그래서 공동 소유한 주택의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를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대원칙. 지분이 가장 큰 사람. 근데 괄호에 5대5일 수 있죠. 5대5.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5대5잖아요. 5대5. 그때는 합의하자. 너 걸로 해, 내 걸로 해. 그냥 합의하자. 근데 다만자가 신설됐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 소유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더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해서 주택수에 넣으라 해요. 첫 번째 기억. 공동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익 금액이 연간 600만 원의 사람인데 그 600만 원 판정을 어떻게 하냐? 괄호에 나와 있어요. 그 공동 소유하는 주택에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전체 임대소득 수익 금액 곱하기 지분율. 그래서 사실 숫자로 보면 어렵지 않죠. 이렇게 3천만 원 곱하기 20%, 요 600만 원. 이렇게 내 걸로 가져간 거가 600만 원 이상. 내 거 몫이 600만 원 이상. 그게 이렇게 어렵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자 고가 주택인 경우로서 기준시가 9억 원 초과하는 경우로서 지분율이 30% 초과하는 사람. 이 사람도 그의 소유로 주택수를 넣어서 계산해라. 갑거기도 하고 을거기도 하다. 주택 수 계산할 때는. 그래서 까다롭다 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쉬워요. 임차 전세받은 주택을 다시 또 빌려줄 수 있겠죠. 다시 임차, 다시 전세. 그게 전전세죠. 그때 누구 걸로 보냐? 최초 주인 거로 보냐? 임차 주인 거로 보냐? 임차 주인 거로 보는 거예요. 임차인 전세받은 주택, 전세받은 자 주택으로 계산한다. 그 다음에 4번도 바뀌었어요. 4번은 합리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넘어가보시면 이거는 이번엔 부부예요. 부부의 세계. 조태호죠. 조태호. 조태호가 아니라 이태호죠. 이태호. 조태호는 누구예요? 베테랑의 유아인 주인공이 조태호예요. 그래서 태호를 조심해라라는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어왔지 않죠. 이태호, 조태호. 그래서 부부일 때는 주택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이를 합산한다가 원칙. 합산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할 주택을 갖고 있어요. 배우자가 또 한 주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부는 공동체잖아요. 하나잖아요. 하나. 그래서 본인 주택수 살 때 2주택자라는 거예요. 배우자 것도 합산해서 산다는 거예요. 배우자도 주택수 살 때 2주택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합산해서 과산하는 게 이제 부부 규정이에요. 부부 규정. 근데 부부는 합산하지만 지금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은 안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자녀 명의로 하나씩 해놓는 거예요. 주택. 막 6세 아동이 막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게 이렇게 주택수 많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택수가 많으면 종부세랑 뭐 양도세랑 뭐 이것저것 규정이 많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자녀 명의로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우자일 때는 합산한다. 배우자일 때는 합산한다. 이게 대원칙인데 아래 규정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 2호가 만들어지면서 다만 그 2호가 방금 배웠던 공동소유주택이에요. 공동소유주택. 공동소유주택 하나에 대해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강목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의 소유하는 주택으로 합산한다. 아까는 갑거기도 하고 을거기도 했죠. 근데 부부는 이미 합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본인과 배우자 중 그냥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를 계산한다. 만약에 지분이 같으면 합의하자. 그냥 한 사람 거로만 보겠다는 거예요. 부부일 때 공동소유주택은 한 사람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합산하니까. 그래서 아까 B주택에서 똑같은 사례예요. B주택에서 지금 수익금이 3천 발생하고 본인 배우자예요. 이번에. 아까는 갑과 을이라 그랬죠. 아까 사례는 갑과 을은 지금 본인 배우자. 그럼 3천만에 80% 이사. 3천만 20% 6 이렇게 보면 연간 수익금이 600이네? 본인 거기도 하고 배우자기도 하네? 이게 아니라 부부일 때는 그냥 지분이 높은 자 거다.
그리고 이거 고가주택이죠. 지금 고가주택. 지분율이 지금 넘죠? 지분율이 넘잖아요. 30% 넘잖아요. 그럼 아까 공동소유주택 적용하면 각각 거는데 부부일 때는 합의할 수 있다는 거 지금. 5대5니까. 5대5니까 이때 합의해서 본인과 배우자 둘 중 한 명의 주택수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이 생기면서 요 부부 규형까지 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부부일 때는 공동소유주택은 이렇게 하자. 한 사람 거로 보자. 그래서 좀 까다로워요. 그죠?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거 판정하는 게. 그래서 이제 아래 이제 개정생 사항도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도표자는 법인세법 배우고 나서 넘어와서 비교하셔야 돼요. 한 장 넘어가 보시면요. 요것만 좀 체크할게요. 370페이지에요. 양가로 4. 요건 체크할게요. 양가로 4. 금융 수익의 범위라고 적혀져 있는 거. 왼쪽이 법인세 칸이고 참고로 오른쪽이 지금 소득세 칸이에요. 법인세 칸에서는요. 추계 외의 경우 금융수익 차감이라고 돼 있는 칸에 금융수익의 범위가 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 신주인수권 처분이, 유가증권 처분이 이렇게 4가지 돼 있죠. 그 보증금을 운영해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수익을 열거한 거예요. 4가지. 근데 오른쪽에는요. 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의 하나이라고 적혀져 있죠. 지금 차이 나는 게 2개죠. 신주인수권 처분이니까 유가증권 처분이잖아요. 소득세에서 과세가 안 돼요. 소득세에서 열거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제외고요. 따라서 이중과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감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논리로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근히 헷갈려요. 은근히. 그리고 방가로 산에 선세금 총수익금에 여기 나와있죠. 근데 이거 월세의 특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월세의 특례. 그죠? 임대료의 특례. 그래서 부동산 임대,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하고 미리 받은 임대료가 선세금의 개념이에요. 미리 받은 임대료, 선세금. 먼저선이에요. 먼저선. 미리 받은 임대료. 그때 총수익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그래서 선세금 받았다고 그걸 소득에 다 때려넣는 게 아니라요. 계약기간 월수에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로 안분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많이 했죠. 그리고 초월산입, 말월불산입이 꽃표시에 적혀져 있는 것이다. 그 다음 양가로 3번에 임대업 소득의 수입 시기는요. 동그라미 1번에 약속한 날이 대원칙이다. 정해진 날. 정해진 날이 없으면 당연히 그냥 돈 받은 날, 그 지급 받은 날. 그래서 약속한 날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매달 받기로 했는데 돈 안 줬다 하더라도 나는 신고해야 돼. 세금 신고해야 돼요. 그게 정해진 날이에요. 정해진 날. 그 다음에 도표자도 정리가 이제 잘 되어 있어요. 왼쪽에 소유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의 문제가 어떻게 되냐가 잘 나와 있는 거예요. 먼저 1주택자일 때요. 일반 주택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열거돼 있죠. 근데 고가주택이나 국외 주택은 과세 때리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간주 임대료는 계산 안 해요. 1주택자 당연히 3주택자만 과세하니까. 그리고 아직 분리과세 특례를 좀 이따 이제 정리할 거고. 오른쪽에 2주택자부터는요. 이제 월세는 과세하는데 오른쪽에 3주택자일 때만 간주 임대료 계산할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간주 임대료 동그라미. 근데 3억 원 초과인 경우 3억 원 초과인 경우에만 과세한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판정하실 게 아까 그 표에서도 봤듯이 이제 2주택자나 3주택자가 과세를 할 때 어떻게 과세하냐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만약에 주거용 건물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 신고 납부 분리과세, 2천만 원 초과면 종합과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자는 2천만 원 이하 초과 여부에 따라서 분리과세가 될 수도 있고 종합과세가 될 수 있거나 마치 금융소득이랑 좀 유사하죠. 2천만 원도 금융소득이잖아요. 그죠? 2천만 원.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상가 임대업 이런 건요. 2천만 원 상관없는 거예요. 상가 임대업자는 그냥 종합과세. 주택 임대업자만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상가 임대업자는 그냥 종합과세. 그게 왼쪽에 책에 뭐로 나와 있냐면요. 왼쪽 오른쪽에 다 소규모 주택 임대 소득자라고 분리과세 특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소규모 주택 임대 사업자의 주1을 쫓아가면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 그 수익금액은 임대료, 간주임대료 안 써져 있지만 관리비도 포함이에요. 당연히 임대료, 관리비, 간주임대료 그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가 에이 영세하다 분리과세 특례 줄게 이런 거예요.